36입니다. 얘 누구 질문? 외웠어 안 외웠어? 아 수업 시간에 했잖아. 우리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외우기로 했는데? 근데 이거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x 플러스 y가 있으면 이 뒤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플러스 z가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플러스 z 마이너스 z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을 때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그 값이 주어진 상황이죠. 그럼 이 친구는 식을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z가 나오는 순간 뒤엔 뭐가 있죠? 1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y, 1 마이너스 z 이렇게 식 변환이 일어나죠. 돼요? 그럼 이 친구 쭉 풀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 이 친구 암기하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k-x, k-y, k-z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니? k의 세제곱에 k에 대한 2차항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k제곱 플러스 k에 대한 1차항 계수 뭐예요?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그 친구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xyz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뭐야? k잖아, 그죠? 그럼 얘가 k에 대한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죠. 따라서 얘가 이렇게 삭제되죠. 그럼 결국엔 이 친구는 이 식과 같다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y 플러스 z 곱하기 z 플러스 x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곱하기 xy 플러스 yz 플러스 zx에 뭘 뺀다? xyz를 뺀 식과 같다 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우자 라고 했어요.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공식을 암기하셨다면 여러분 물론 수학이라는 게 공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원리를 잘 알아야 돼. 원리를 알아야 다른 문제에 대한 변형도 당연히 풀 수 있는 거겠지. 근데 이 친구 너무 많이 나오는 친구라 제가 공식 외우라고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공식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자마자 너랑 나랑 곱해서 너를 빼는 거죠. 답은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온다면 몇 초? 한 5초 안에 푸는 거예요. 5초 안에. 넘어갑니다. 37번. 자, 이 식 전개하래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생전개가 있겠죠. 그냥 막 전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이 친구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c와 a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럼 무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이 일어나서 a제곱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그럼 이거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도 돼? b 마이너스 c라고 써도 되지. 안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줘도 상관없잖아. 같은 식이죠. 그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3번. 대칭식 문제네요. 민수 아직 대칭식이 뭔지 모르죠?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 기본 대칭식의 값 x 플러스 y와 xy의 값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친구로 xy 값 유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로 이 친구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48은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6이잖아? 그럼 꼭 그냥 6의 세제곱 하지 말고 6으로 한번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x 플러스 y 묶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돼요? 6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xy 이렇게 되죠. 그럼 6 나눠주면 6, 8에 48이고요. x값 구할 수 있겠죠? 36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3xy는 몇이 돼요? 8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20 8이 되고요. xy의 값은 3분의 28이 되겠죠. 값이 안 예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값이 p분의 q래요. 안 예쁜 게 훨씬 더 나은 거지. 이 친구가 정수가 나오면 얘가 이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꼴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다행인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구할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 여기서 유도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x제곱 y제곱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친구는 바로 구할게요. 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는 거잖아. x 플러스 y의 제곱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이 친구의 곱하기 2 한 것을 빼줘요. 3분의 56을 빼줍니다. 다음 뒤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y의 제곱이네요. 3분의 28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근데 계산이 좀 복잡할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되죠? 이 친구 3분의 안에가 몇이에요? 36 곱하면 108 빼면 56, 52의 제곱에서 2 곱하기 3분의 28의 제곱을 빼준다. 묶이나요? 이거 3분의 4로 묶이는 거 보여요? 3분의 4. 이 친구는 3분의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곱하기 몇이야? 13이에요. 13. 그러니까 13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렇게 되죠. 계산이 복잡할 뿐입니다. 그러면 3분의 4의 제곱으로 묶어버려요. 분배 법칙. 그러면 1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의 제곱 9분의 16 곱하기 13의 제곱은 169 마이너스 49 곱하기 2는 98. 그럼 이게 몇이야? 71이네. 71 곱하기 16은 계산이 복잡할 뿐이에요. 1236이네요.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네요. 답은 1145가 되겠네요. 계산이 복잡할 뿐이다. 사실 이 친구는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적어도 복소수에 대한 심화 과정을 하면 좀 더 문제가 쉬워집니다. 당연히 개념은 훨씬 어렵겠죠. 다음 문제.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예요. 그죠? 질문 들어와서 풀었던 문제인데 문제 그 숫자만 좀 변형된 문제입니다. 자, 일단 x 플러스 y와 xy의 값을 주어졌고요. 이 친구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묶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풀어볼게요. 제가 첫 번째 방법, 우린 저번 시간에 이것만 배웠어요. 이렇게 나누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여러분 직접 손으로 해보지 않는 이상 제가 풀어드려도 다시 틀릴 거예요. 다시 한번 손으로 잘 해보세요.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에서 유도될 수 있는 식이죠. 근데 부산물이 있어요. 어떤 부산물?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은 방해물이죠. 그렇죠? 그럼 이 친구를 빼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으로 묶어서 x 플러스 y. 이렇게 빼주면 x세제곱 y제곱도 빼주는 것이고 x제곱 y세제곱도 빼주는 게 될 거예요. 이 친구가 이 x 5제곱 플러스 y 5제곱의 값일 거고요. 다음 x 6제곱 플러스 y 6제곱은 바라보는 시각이 몇 개? 2개. 누군가는 x제곱의 세제곱으로 볼 거고요. 누군가는 x 세제곱의 제곱으로 볼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곱셈 공식 몇 번이죠? 10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얘 때문에 나온 것이 이 친구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얘랑 얘를 둘 다 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사용해야 돼? 얘를 사용해야 돼? 누굴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 거지. 어차피 너와 너의 근본적인 친구들을 여기서 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볼게요. 이 친구부터 계산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몇이에요? 이 친구 어떻게 구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빼기 2xy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 되나요? 그럼 이 친구가 마이너스 6이죠. 뭔가 이상한 점 느껴야 돼요. 원래 제곱끼리 더했는데 왜 마이너스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면 복소수에서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실수에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개를 더했는데 왜 마이너스냐? 라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원래 수에 대해 민감하다면. 근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이 친구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곱셈 공식 안 해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그냥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8 곱하기 그럼 플러스 30이네요. 이건 22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xy의 제곱은 뭐예요? 25? 25.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2에서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라. 마이너스 132 플러스 50 하여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이 친구는 자 어디로 가는 게 좀 편하냐? 저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의 제곱으로 갈게요. 괜찮나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뭐 나와요? x의 6제곱 플러스 y의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우리 이 친구의 값을 이미 구했지 않냐 이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빼기 뭐 해줘요? 플러스죠. 죄송합니다. 쏘리. 마이너스 2x 세제곱 y 세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2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의 세제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22의 제곱 484 괜찮아? 484 마이너스 2 곱하기 125 마이너스 250이 되겠죠. 그러면 234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15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산이 좀 복잡할 뿐입니다. 다음 두 번째 풀이에요. 사실 이 두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까지는 배우면 좀 더 좋은 풀인데 결국 우리 원래 이런 식 나오면 어떻게 해결하죠? 이렇게 대입하지 않나요? y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걸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5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죠? 저 여기로 넘겨버릴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유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얘가 성립하지. 근데 얘들아 y도 마찬가지 아니야? y도 이렇게 성립하지 않을까? y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잖아. 그대로 대입하면 식 똑같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값이 궁금하냐면 x 6제곱 플러스 x 5제곱이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얘가 몇이라는 걸 알아? 얘가 몇이야? 얘가 몇이래? 0이래지. 그럼 얘로 얘를 뭐 해볼 수 있지? 나눠 볼 수 있어. a는 bq 플러스 r 형태로 나타내자는 거야. x 6제곱 플러스 x 5제곱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로 나누면 몫이 뭔진 모르겠어. qx. 나머지 rx.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삭제되죠. 이렇게.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친구를 몇 차 이하로 떨굴 수 있죠?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눠서 그럼 나머지는 몇 차 이하야? 1차 이하의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때? 훨씬 좋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내가 차수를 올려가면서 계산하는 것보다 애초에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지 않냐는 거야. 이 정도가 좀 응용심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문제 푸는 난이도가 훨씬 빨라지는 거죠. 쉬워지고. 질문 있어? 하지만 저 rx가 저 x의 6제곱 플러스 x의 5제곱과 같지 않나요? 얘랑 얘가 같지 않냐고요? 애초에 얘는 이미 0이 돼서 없어서 지금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얘가 0이 되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진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얘를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x 6제곱
플러스 x 5제곱을 나눠요. 이렇게. 비록 나누는 과정은 뭐 그리 순탄하지 않아 보이죠. 뒤에 있는 친구 얘 간단해 보이지만 뒤에 계속 있는 거잖아. 사실은 개수가 0일 뿐인 거고. 그러면 쭉 해가지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x의 몇 제곱? 4제곱이겠죠? 6제곱이니까 괜찮아. 틀려도 돼. 대답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야. 빼면 마이너스 x 5제곱 마이너스 5x 4제곱 마이너스 1의 x 3제곱 마이너스 x 5제곱 마이너스 2x 4제곱 마이너스 5x 3제곱 빼버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5x 3제곱 마이너스 또 몇이야? 3x 제곱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3x 4제곱 마이너스 6x 3제곱 마이너스 15x 제곱. 자 그만하자. 이렇게 쭉 가면 1차 이하의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3x-1 이렇게 나왔다 쳐보자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 이 두 친구가 뭘로 바뀌어? 3x-1로 바뀌고 이 두 친구가 뭘로 바뀔까? 3y-1로 바뀌겠죠. 따라서 이 식은 뭘로 바뀌어? 3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혹시 만약에 여기서 x에 대한 3차식이 나왔어. 그런 경우 잘 없지만. 그럼 3차로 나누면 몇 차 이하의 나머지가 등장하죠? 2차 이하의 나머지가 등장하니까 우리는 해봐야 한 요 정도를 더 구해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리에 집중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50번. 자,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에 가면 그 암산으로 한 8초, 1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야. 30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갈게요. 있어 방법에. 자, 이 친구. 그럼 어떻게 보이시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보세요. 얘를 물어보네. 이 친구 값 어디서 구할 수 있죠? 자, 얘를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 자체를 첫 번째 통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이 친구의 값은 쉽지. 꽤나. 근데 이 친구 값이 어렵죠. 그치? 그래도 우리 이 친구 값 구하는 방법 외워야 돼요. 뭐 그리 외워야 되나 싶은데 사실. 자, 이 친구 어디서 유도될까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어디서? 제곱에서 비롯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한번 전개해 볼게요.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C제곱 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곱하면 AB 제곱 C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ABC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2A 제곱 BC가 되죠. 그럼 이거 어때요? 2ABC로 묶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 친구 절로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위에 있는 이 친구 있죠? 너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제곱 마이너스 2 AB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곱셈 공식의 변형 느낌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선생님, 아니 저는 이 친구가 여기서 유도된다는 걸 아는데요. 그냥 제 구하라고 하면 이걸 쓰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은 그 중에서도 가장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다항식 파트는요. 점수가 어디서 판가름 날까? 속도에서 판가름 나요. 연산 속도? 아니. 연산을 얼마나 간단하게 만들 줄 아는 거야. 얘들아, 풀이가 빠른 애들이 계산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절대. 52 더하기 17을 누가 더 빨리 하냐 싸움이 아니라 이 식의 형태를 누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누군가는
이걸 바로 가고 있을 때 이걸 쓰지도 않아. 그냥 결국엔 너를 제곱해서 너네 곱해갖고 2 곱해서 빼면 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일어나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고, 다음 2등급 하는 아이들은 얘를 외워서 얘를 쓰고 그 안에 대입하는 것이 2등급이고요. 그 아래는 뭐야?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시험 시간에 들어가서 이거를 지금 증명하는 아이들이 2, 3등급을 받게 되는 거야. 납득되니? 여기서 속도가 나뉘는 거야. 절대 기본 계산을 빠르게 한다고 1등급이고 느리게 한다고 2등급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시험 전에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암기를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등급이 나뉘게 돼요. 알겠죠? 이런 걸 많이 외워두셔야 돼. 근데 이렇게 구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뻐 보이는 게 없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리고 또 이 친구 자체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의 전체 제곱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친구는 뭐가 나오죠? 시작.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B분의 1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플러스 2 곱하기 BC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CA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친구는 이 전체 거듭제곱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 값 알아요?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이 친구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의 값을 유도하셔야 돼요. 뭐 해볼까요? 통분해야겠네. AB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된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뭐야 지금? AB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해야겠죠. 얘들아, 우린 이 값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값이 궁금한 거지 A, B, C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 문제에서 B분의 A의 값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말고. 얘의 값이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A 값과 B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A와 B의 뭘 구하라는 거예요? B를 구하라는 거죠. 몇 대 몇이냐. 근데 그 B를 구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A 값과 B 값을 따로따로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따라서 이 친구도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 B, C의 값을 따로따로 구하기 전에 너네 B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갔니?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와 비슷한 얘기예요? A 플러스 B가 띠릉띠릉 몇이고 2A 마이너스 B가 띠릉띠릉 몇이라고 할 때 A 마이너스 4B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당연히 B 따로 구하고 A 따로 구할 수 있지만 얘를 바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항상 생각하고 가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친구 둘이 빼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2B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A 마이너스 2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누군가는 B 값 구하고 A 값 구했지만 누군가는 얘에서 얘를 빼서 끝내겠죠. 이렇게 A 마이너스 2B 이런 식의 사고를 항상 머릿속에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풀이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적은 계산으로 효율을 챙겨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값 유도하러 가야겠네요. 그죠? 어떻게 유도할까요? 어떻게 유도할까요? 지금 이 친구 값 나왔죠? 얘도 나왔지? 그럼 난 뭘 할 수 있어? 곱셈 공식 5번. AB 플러스 B 플러스 BC 플러스 C의 값을 얻을 수가 있죠. 맞니? 너의 제곱은 9는 21 플러스 2 곱하기 이 친구죠? 쓰는 것도 시간 아까워. 그냥 T 이렇게 써. T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은 마이너스 6이다. 됐니?
됐지? 돌아가기 싫다.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요 친구 구해야 되잖아. 얘 어디서 나와? 얘도 이 친구 나오는 거 어디야? AB 플러스 BC 그 뭐야 A 이거 4분의 3? 아니 저기서 나와요. 얘쪽 30. 여기 얘 구했잖아, 우리. 그래 제곱이 30. 근데 얘가 뭐야, 얘가? A, B, C분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라며. 이 값을 알잖아. 얘 몇이야?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얘가 4분의 8이라며. 4분의 3이라며. 그럼 A, B, C가 몇이야? 마이너스 8이라는 거네. 이 친구가 나왔으니 끝났지. 얘 몇이라고? 3이라고. 그럼 이거 마이너스 8분의 3이라는 값을 갖겠네. 됐니?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친구의 값은 4분의 3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을 해달라는 거네. 그러면 16분의 9 플러스 4분의 3 해서 16분의 9 더하기 4 곱하면 12, 16분의 21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나중에 그냥 잠깐 맛보기로만 보여줄게요. 나중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되냐면 이렇게 풀게 돼요. 그냥 A, B, C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요. 대충 이런 거거든.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근거계수의 관계 배웠죠? 중학생 때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알파 베타가 2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거든요. 두 근의 합이 3이니까 이렇게 하면 3 나오도록, 두 근의 곱이 2니까 이렇게 하면 2 나오도록 해요. 근데 3차도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 개 합이 나왔죠.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식으로 유도가 가능해요. 여기가 4분의 3이면 마이너스 3ax 플러스 4에 이렇게 써요. 나중에 아직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유도해서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 다 배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배운 거에서 우리 센에서 그 풀었던 문제에서 계산만 좀 많이 복잡해지는 거야. 쫄면 안 돼, 이런 문제. 이 친구. 이거는 질문할 만했던 문제네요. 자,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 유형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2분의 2라는 수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이 2를 안에 이렇게 곱합니다. 2분의 1은 밖에 빠져 있어요. 그럼 저 안에 있는 친구들 생각해보면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 친구의 2분의 1이 돼요. 따라오니? 자, 이거 왜 해준 거냐면요. 얘 때문에 해줬어요. 이 AB, BC, CA라는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하실 때 2가 여기 앞에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거야. 그냥 외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무엇이 유도될 수 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유도될 수 있어요. 그럼 뭐 빠졌어 이제 우리? A제곱 하나 썼고요. B제곱 하나 썼고 얘 통째로 다 썼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얘를 쓰려면 또 뭘 써야 돼? B 마이너스 C의 제곱을 쓰게 되는 거지. 그러면 B제곱 다 썼죠? 그다음 C제곱 하나 썼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2BC 쓰고. 그럼 남은 게 뭐야? A제곱 남고 C제곱 남고 마이너스 2CA 남은 거야. 그럼 이 친구 뭐라 쓸래?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는 거야. 이것도 외워야 돼요. 노트에 쓰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친구 값 나왔고 이 친구 값 나왔네. 그럼 우리 얘만 구하면 되지. 얘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이거 둘이 뭐 할까?
두 식을 뭐 하면 될까? 더하면 돼요. 더하면. 대입도 괜찮아요. 어차피 같은 방법입니다. 더하기가 더 쉽죠. 그럼 A-C는 몇이 돼요? 9가 되네요. 그럼 C-A는 몇이에요? 를 하면 당신은 시간 낭비를 하시는 거야. 어차피 얘를 뭐 해요? 우리 지금? 제곱하니까 그냥 9를 갖다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하지 마요. 곱하지 마세요. 그럼 결국에 식은 2분의 1 곱하기 A-B는 5니까 5의 제곱, B-C는 4니까 4의 제곱, 다음은 9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마지막 계산하겠습니다. 2분의 5의 제곱은 25, 4의 제곱은 16, 9의 제곱은 81. 이렇게 더하면 97. 이렇게 더하니까 122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62번이 되겠다. 다항식의 연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산의 늪에 빠져버렸어. 근데 괜찮아요. 저는 여기에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봐요. 연산을 잘해야 뒤에 있는 단원에서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자, 갑니다. 1의 자리의 숫자를 구하시오. 근데 숫자가 어때? 졸라 커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저 높은 자리 숫자는 문제의 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겠지. 이거 자체를 계산하라고 하면 어때? 이거 출제자 새끼한테 시켜도 못해, 그거는. 그치? 가볼게요. 일단 같은 꼴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볼게요. 이 친구를 x, 이 친구를 y 형태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x로 나눴다 이렇게 돼요. 자, 물론 제가 여러분 앞에 칠판에서 푸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저는 그냥 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엔 그냥 합니다. 어차피 내 눈엔 그냥 그렇게 보여. 하나 이렇게. 자, 갑니다. 그럼 이 친구 전개할 수 있잖아, 그죠?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x 세제곱이 동시에 나오죠, 이렇게. 그럼 2x 세제곱. 그러니까 이 친구랑 부호가 반대인 게 뭐예요? 전개했을 때?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인 이유가 뭐죠? 그 차수가 홀수요. 뭐의 차수가? 문자. 무슨 문자? Y의 그렇죠. y의 차수가 홀수이기 때문이죠. 이 항을 홀수에 끌고 가야 마이너스가 살아버려서 둘이 삭제되죠. 이렇게. 이해돼요? 이 항이 짝수에 들어간 이상 그 친구는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 공부할 때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인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뭐라 그랬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 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이거 그냥 전개해버렸어? 아니, b자리에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b를 대입했는데 얘는 제곱이라 마이너스가 삭제된 거고 얘는 홀수라서 살아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원리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죠. 그러면 y가 짝수인 거 뭐야? 3xy 제곱인가? 네. 그럼 플러스 6 xy 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 상태로 약분이 되죠.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6y 제곱이 된다. 그럼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대입할게요. 2 곱하기 루트 5555의 제곱이면 5555 몇이야 이거? 뭔 상관이야? 1의 자리가 몇이야? 얘는 문제와 관련이 없어, 그치? 1의 자리가 0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문제와 관련이 없어. 1의 자리 숫자에 영향을 못 미친다. 이 친구만 보면 되겠지. 그러면 6 곱하기 7 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 혹시? 됩니다. 왜? 쌤 이거 7 어디야? 몇 번째 7 쓴 거야? 마지막 네 번째 7. 1의 자리 숫자 7을 쓴 거죠. 왜? 이 친구 어떻게 본 거야? 7770 더하기 7의 제곱이라 하여 너의 제곱 너는 이렇게 되잖아.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7770 곱하기 7 더하기 7의 제곱. 근데 이 친구 1의 자리 몇이다? 0이다. 이 친구 1의 자리 몇이다? 어차피 0이다. 그러니까 얘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이 내용을 나중에 심화과정 가면 대학과정으로 배울 거예요.
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쫄 필요 없어. 그냥 보다 더 깊은 원리에 빠지는 것뿐이야. 그럼 이 친구 49야? 49 곱하기 6은 올바른 대답을 해야 그렇지 54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이해되니? 답은 4가 된다. 자꾸 1의 자리만 싹싹싹 골라서 보는 거예요. 다음 66번.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뭔지 알아요? 이거 다항식의 나눗셈이에요. 여기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66. 다항식 fx를 x-1로 나눈 몫을 qx. 나눴다면 뭘 사용해라? 무조건 뭐 쓰라 했어? a는 bq 플러스 r 쓰라고 했어요. fx는 x-1 곱하기 qx 플러스 r이다.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거 x에 대한 무슨 식이죠? 무슨 식이죠?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눌 땐 항상 뭘 써라? a는 bq 플러스 r을 써라 라고 했다. 근데 이 식이 x에 대한 무슨 식이더라? 항등식이더라. 그래서 다음 단원 이름이 뭐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플로우를 이해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머시기라고 하네. 근데 우리 fx에 대한 정보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럼 얘를 이야기할 땐 뭘 써야 돼? 이 정보를 써야지. 그럼 여기다 뭘 해? x를 곱하고 3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x, fx 플러스 3은 타원아 대답해. x 곱해봐. x 곱하기 x-1 qx 플러스 rx 여기다 뭐 더해라? 3 더해라. 이렇게. 얘를 무엇으로 나눈다? x-1로 나누겠다. 그럼 여기 보이잖아. 그치? x-1 곱하기 qx 플러스 rx로 나타내라는 거구나. 이런 거죠. 근데 이 qx, rx는 얘 말고 그냥 목과 나머지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지금 딱 들어갈 게 보이지 뭐? x, qx 일단 들어가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rx 플러스 3이 들어가요? 안 되지. 이유가 뭐야? a는 bq 플러스 r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차수예요. 차수. 나머지의 차수는 항상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나 몇 차로 나눴니? 1차로 나눴지. 근데 나머지 자리에 몇 차가 있어? 1차가 있잖아. 이건 무슨 뜻이야? 아직 덜 나뉘었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럼 나머지를 상수항이 돼요.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항이 나와야겠죠. 1차로 나눴으면. 그러면 이 친구를 뭐 해야 돼? 다시 한번 얘로 나누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항식을 또 다항식으로 나누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낸다? bq 플러스 r 형태로 나타내는 거야. 그럼 얘 곱하기 몇 해야 돼? 나눗셈 아직 안 되니? 얘를 x-1로 나눠. 몫이 몇이야? 이거를 맨날 이걸 써야 되냐는 거야. 1차를 나눌 때는 그냥 얘가 나오면 되지 않냐는 거지. 이 1차항을 없앨 수 있는 r을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뒤에 뭐? 부산물이 생겼지 뭐. 마이너스 r이 생겼잖아. 그럼 다시 뭐 해줄까? 플러스 r 해줘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3 하면 되지. 그럼 같은 식이잖아. 그렇다면 나머지가 r 플러스 3이야. 그러면 x-1로 이렇게 묶어봐. 다시 한번. 앞에 뭐가 나와? xqx. 근데 여기서 뭐가 있어? 플러스 r이 있죠. 그 다음은 뒤에 플러스 r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나눗셈 끝났니?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확신을 갖고 대답해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그렇죠? 왜? 왜 끝났어요? 나머지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답은 몇 번? 5번이 됩니다.